네, 안녕하십니까. 판타지 리거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일요일 경기, 그러니까 한 주를 마무리하는 오늘 7경기가 열렸습니다. 제가 어저께 7경기의 승패를 예측했는데 오늘은 더 심합니다. 3경기밖에 맞추지 못했어요. 42.9%의 처참한 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괜히 이걸 제가 한다 그래서 지금 아주 체면을 구기고 있는데 앞으로 더 정확한 예측을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재미로 하는 거니까요. 자, 첫 경기부터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제가 오늘 쉬는 날이어가지고 이 레이커스와 포틀랜드의 경기를 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레이커스의 승리를 예상했었는데 포틀랜드가 마지막에 정말 재밌었죠. 마지막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이게 르브론 제임스가 공을 잡았을 때 미스매치가 돼가지고 유서브 너키치가 마크맨을 붙었어요. 아주 저 외곽에서. 근데 이제 르브론 제임스도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당황했던 것 같아요. 클러치에 네가 나를 막는다고? 그러면서 랍쇼 하면서 그냥 뭐 다른 페이크도 주지 않고 그냥 오른쪽으로 돌파해가지고 레이업 성공시켜서 저는 이거 연장을 가지 않겠나 싶었거든요. 그러거나 104대 104 상황에서 죄송합니다. 다행히 마지막 슈팅은 데미안 릴라드가 던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공격을 제러미 그랜트에게 줬습니다. 그 매치업 상대가 르브론 제임스였는데 제가 거기서 약간 조금 슬펐던 게 제레미 그랜트가 이제 엘보우 지역 조금 코너 쪽에서 르브론 제임스를 등지다가 페이스업으로 전환을 하고 왼쪽 돌파를 하는데 르브론 제임스의 퍼스트 스텝이 수비가 따라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완전히 스텝을 뺏겨버리더라고요. 이 전성기 때 르브론 제임스면 일단 르브론 제임스 쪽으로 공격을 절대 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렇게 이제 막지 못하는 모습에서 저는 오늘, 물론 르브론 제임스가 당연히 오늘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무려 31득점을 기록하고 잘했지만 마지막 그 수비를 보면서는 르브론이 못했다는 게 아니라 되게 저로서는 좀 슬픈 느낌이었어요. 오늘 릴라드가 완전 미쳐 날뛰었죠. 41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데임 타임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데임 놀라. 이 스웩 넘치는 스코어러가 리그 최고의 스코어러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은 사이먼스가 조금 부진하긴 했지만 뭐 제레미 그랜트도 마지막에 그런 클러치 슈팅을 성공을 시키는 등 오늘은 이제 데미안 릴라드의 원맨 쇼와 마지막 클러치, 그리고 마지막 르브론 제임스가 회심의 페이더웨이를 던졌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러셀 웨스트브룩 이야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러셀 웨스트브룩은 너무 처참해요. 오늘 10득점이고요. 6리바운드 6어시스트를 했지만 야투 성공률이 15개 던져서 4개, 3점 슛은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았고, 지금 레이커스는 3점 슛 성공률이 오늘 18.2%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들 실망했을 거예요. 르브론 제임스를 비롯해서 많은 선수들이 슈팅이 이렇게 안 좋으면, 그리고 이게 뭐 기복이 있어가지고 오늘 어쩌다 안 좋은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계속 요런 모습을 보일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사실 포틀랜드도 오늘 3점 성공률은 37%라서 리그 평균과 비교했을 때 약간 높은 정도? 그런데 레이커스의 3점 야투는 정말 너무나 처참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정도는 레이커스가 좀 잡아내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긴 부진의 어떤 수렁이, 연패의 수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레이커스 팬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아는데 굉장히 찹찹한 심경으로 경기를 보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입니다. 저는 애틀란타가 홈에서 샬럿 호네츠를 당연히 손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샬럿은 지금 라멜로 볼에 이어서 테리 로지어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나오지 못한 경기인데 이 경기를 다른 누구도 아닌 켈리 우브레 주니어가 가장 많은 슈팅을 던지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24득점에 10리바운드, 스틸 1개, 어시스트는 없습니다. 이 선수는 어시스트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이게 지금 켈리 오브레 주니어인지 뭐 케빈 듀란트인지 모를 정도로 오늘 정말 엄청난 활약을 펼쳐줬고요. 벤치로 나온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는 일단 백업 가드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라멜로 볼과 테리 로지어가 빠진 틈을 타서 이렇게 오늘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는 상당히 기대를 받던, 촉망받던 신인이었는데 지금 팀을 계속 전전긍긍을 하고 있어요. 지난 시즌에는 포틀랜드에서 뛰었고요. 그리고 이 선수를 주목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백업 빅맨입니다. 닉 리차즈 오늘 20득점에 11리바운드 블락 2개를 기록했고 야투 9개 던져서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이 선수는 지금 이제 3년 차예요. 2020년도 42번 픽 선수인데 일단은 이 골 밑에서의 그런 듬직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어서 메이슨 플럼리의 백업으로 꾸준하게 이제 기회를 보장받을 것 같고 어떤 순간에는 메이슨 플럼리보다 더 많은 출전 시간을 갖게 되는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샬럿은 야투율이 무려 52%였고요. 3점슛도 42% 확률로 꽂아 넣었습니다. 반면에 애틀란타 호크스는 이 샬럿의 조금 빠른 템포를 거기에 맥을 못 추는 느낌이었거든요. 클린트 카펠라가 온오프 마진이 마이너스 19였어요. 물론 이제 이것으로 뭐 선수를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 느린 발로 오늘 비록 시즌 처음으로 더블을 기록했지만 팀을 승리로 이끌지는 못하는 모습이었고 트레이 영도 계속 야투가 안 좋아요. 25개 던져서 9개. 지금 3경기 연속 계속 요런 야투 부진을 겪고 있거든요. 제가 물론 작년 같은 야투율이 올해도 기록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이 정도일 줄은 지금 몰랐는데 트레이 형의 지금 요 부진, 이건 사실 부진이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28득점을 올렸지만 야투가 36%라는 건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는 애틀란타도 힘들 것 같아요. 오늘은 존 콜린스도 좋지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애틀란타는 홈에서 좋지 못한 경기력으로 실망스러운 비교적 약체라고 평가받는 샬럿 호네츠에게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워싱턴 위저즈와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의 경기는 제가 어저께 예상한 맞췄던 몇 안 되는 경기 중에 하나인데 클리브랜드가 홈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도노반 미첼이 저는 잘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었는데 굉장히 잘했습니다. 37득점에 5리바운드 4어시스트 스틸 3개를 기록하면서 29개의 야투를 혼자서 책임지는 모습이었어요. 도노반 미첼은 저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거든요. 본인이 해야 되는 날에는 야투를 던지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이제 에이스의, 그리고 클리브랜드에는 지난 시즌까지 없었던 유형의 어떤 이런 에이스 유형의 플레이어죠. 뭐 데리우스 갈랜드라든지 이런 선수도 있지만 승부처에서 슛을 던져줄 수 있는 선수는 이런 도노반 미첼만한 선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 영입은 굉장히 올 시즌 주요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연장전에 갔는데 연장전에서 조금 이제 격차가 벌어지면서 10점 차로 승리를 했어요. 브래들리 빌도 27득점을 하면서 자기 몫을 해줬고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루이 아치무라는 오늘 20분을 뛰면서 벤치에서 16득점을 해서 좋은 모습이었는데 아직은 이제 뭐 무리시키지는 않는 모양새고요. 윌바튼의 빅샷으로 연장에 돌입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연장에서는 조금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높이를 가지고 있는 클리브랜드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세디 오스만이 오늘 30분 정도를 뛰면서 아이작 오코로와 세디 오스만이 아마 갈란드가 없는 요 시점에서는 좀 더 많은 이제 출전 시간을 받을 텐데 매일 이렇게 다를 것 같아요. 조금 더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많은 출전 시간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팀입니다. 유타 재즈 또 이겼습니다. 이걸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라우리 마카넨은 지금 이름만 라우리 마카넨이고 덕노비츠키가 빙이 됐어요. 그래서 31득점에 11이요. 이게 못 막습니다. 높은데 타점 높은 그 슛이 다 들어가요. 자유투도 11개. 이렇게 이제 팀을 옮기면서 리그의 어떤 에이스로 자리 잡을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라우리 마카넨은 이제 다만 몸이 자주 다치는 선수인데 부디 안 다치고 시즌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시즌에는 조던 클록슨도 굉장히 잘했고 벤치가 아주 다양한 선수들이 나와서 야투를 좀 많이 던져줘요. 콜린 섹스턴도 그렇고 뭐 탈렌 홀튼 터커도 오늘은 9분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7점을 넣어줬고 오늘의 주인공은 물론 라우리 마카넨이었지만 말이죠. 그 제러드 밴더빌트도 꾸준히 이제
팀의 어떤 중심축으로 역할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지금 그리고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는 연장전 끝에 이 경기를 졌는데 진 거보다 더 지금 문제는 자이언 윌리엄슨이랑 브랜든 잉그램이 다쳤어요. 브랜든 잉그램은 머리 쪽 부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은 뇌진탕 프로토콜에 들어가면 길게는 한 열흘, 뭐 7일에서 열흘까지도 못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제 그 프로토콜에서 빨리 해제가 되면은 바로 다음 경기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오늘 10분밖에 소화해내지 못했습니다. 자이언 윌리엄스는 일단은 이제 뭐 고관절 쪽이 부상이라 그러는데, 일단 자이언이 다쳤다 그러면 조금 우리는 긴장을 해야죠. 일단 계속 시즌을 오랫동안 쉬었던 선수이고 올해 이제 복귀를 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경기는 트레이 머피 3세의 어떤 출전 시간과 유시지 퍼센테이지가 더 높아졌었다 라는 건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죠. 지금 이 두 선수가 브랜든 잉그램도 프리시즌에서 몸이 안 좋았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다치기 시작하면 글쎄요,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도 여간 이제 걱정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면서 유타 재즈는 지난 경기에서 40%의 3점 성공률이었는데 오늘은 야투율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뉴올리언스의 주전 선수들이 조금 줄줄이 부상을 당하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CJ 맥컬럼에게 공이 이제 집중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허버트 존스 같은 선수는 개인 공격 능력이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뉴올리언스 펠리컨스가 사실 이제 경기 중반까지 계속 크게 뒤지다가 호세 알바레도나 허버트 존스의 어떤 끈끈한 수비로 끈질기게 따라갔지만, 역시 이런 잉그램 같은, 자이언 윌리엄슨 같은 에이스 플레이어들이 없이는 경기를 이기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OKC와 미네소타의 경기는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나오지 않았어요. 뭐 엉덩이 쪽 부상이라 그러는데 사실 우린 다 알고 있죠, 왜 안 나왔는지. 웬만하면 백투백 경기에서는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잘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 선수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 뿐만이 아니라 이제 시즌을 거듭할수록 나머지 선수들이 루돌트나 뭐 이런 조시 기디 같은 선수들도 많이 쉴 거예요. 우리 목적을 알고 있죠. 웬반야마, 지금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가 가장 성공적으로 웬반야마 레이스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3전 전패입니다. 그리고 미네소타는 앤서니 에드워즈가 오늘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19개의 야투를 던지면서 30득점, 11리바운드까지 곁들여주면서 루디 고베어도 15개의 리바운드. 카렌서니 타운스는 롤이 줄었지만 팀이 2승 1패이기 때문에 뭐 이제는 본인이 이기는 농구를 하고 싶은 선수이기 때문에 본인 스탯은 조금 하락을 했지만 역시나 행복 농구를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벤치에서도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제일런 노웰 같은 선수들이 벤치에서 14득점, 나즈리드 이 선수도 백업 빅맨이죠. 14득점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미네소타도 꾸준히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카렌서니 타운스라든지 앤서니 에드워즈 같은 A급 플레이어들이 있기 때문에 더 어떤 이 시즌 초반에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경기를 오늘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것 같은데,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스테픈 커리의 날이었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경기는 가비지라고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20점 막 넘게 나가지고 막 워리어스가 신내고 있었고, 막 그 새로운 로테이션들을 막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경기를 보는데 뭔가 이상하다 하다가 어느 순간 경기를 다 뒤집혔습니다. 스티브 커 감독이 4쿼터에 본인도 좀 이제 실험적으로 신인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고, 거기서 막 저는 20점 차 났는데 스티브 커 감독이 와이즈먼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수비, 야,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되게 점수 차 나는데도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막 5점 차 이내까지 좁혀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그 뒤에 수습을 했죠. 스티픈 커리와 뭐 그때 드레이먼드 그린 이제 부랴부랴 4쿼터 마지막에 나오면서 결국은 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디런 팍스가 시즌 초반이지만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오늘도 26득점에 10어시스트를 기록했고요. 사보니스도 계속 부진했는데 오늘도 파울 트러블 때문에 초반에 조금 빠졌지만 22분간 19득점 14리바운드. 근데 마지막에 안 내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몸 상태가 다 올라오지 않았나 봐요. 오늘 키건 머레이도 야투 쪽에서는 조금 부진했어요. 42% 야투로 16득점. 많은 시간을 떴는데 보니까 이 선수는 조금 이제 완벽한 슛 찬스가 났을 때 조금 안정적으로 넣어주는 그런 선수, 사이즈도 좋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스테판 커리입니다. 3점 슛을 7개, 전반에 벌써 5개 이상의 3점 슛을 기록을 하면서 33득점에 5리바운드, 2어시스트. 오늘은 이제 본인의 슛감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패스보다는 슈팅 기회를 많이 가져가면서 22개의 야투를 던지면서 33득점을 했던 커리의 오랜만에 볼 수 있는 5개 이상 3점 슛을 넣는 올 시즌 처음이죠. 아주 반가운 모습이었습니다. 조던 풀도 오늘은 공격에 좀 치중하면서 24득점, 커리의 뒤를 바쳤고, 앤드류 위긴스의 상승세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제가 드래프트 예상할 때 앤드류 위긴스 얘기하면서 이 선수는 뭐 뽑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죄송합니다.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정말 꾸준하고 이 미드레인지나 3점 슛 이 슈팅 감각이 시즌 초반이지만 굉장히 좋아요. 오늘은 3스틸에 블락 2개까지. 그러니까 공격 리바운드 같은 허슬도 굉장히 좋고, 앤드류 위긴스가 어쩌면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를 기점으로 엄청난 성장세를 이렇게 이룩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앤드류 위긴스를 너무 낮게 생각했구나라고 조금 반성을 하게 되는 경기였어요. 심상치 않습니다. 이렇다면은 사실 워리어스가 올 시즌에도 리핏에 도전하기에 충분히 가능하죠. 오늘 탐스는 폼이 좋지 않았지만. 그리고 좀 전에 끝난 피닉스 선즈와 LA 클리퍼스의 경기. 저는 이제 피닉스 선즈가 질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크게 이겼습니다. 마지막에 한 1분을 남기고서는 벤치 멤버가 나올 정도로, 이것도 가비지 타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데빈 부커가 오늘 신나게 던지고 정말 그 멋들어진 타점 높은 점프슛을 연거푸 성공을 시키면서 21개 야투 35득점 퍼포먼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데빈 부커가 완전히 클리퍼스가 자랑하는 스몰 라인업의 그 질식 수비를 완전히 와해시켰어요. 이게 데빈 부커 같은 선수들이 퍼리미터에서 그런 점퍼를 날려서 들어가 버리면 사실 무용지물이죠. 이런 퍼리미터 디펜더들이 많은 클리퍼스를 상대로 그 전공법으로 딱 그렇게 찔러버리면. 그래서 이 두 팀의 경기는 시즌 내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같은 디비전이기 때문에 올 시즌 총 4번을 맞붙을 텐데, 그 중에 첫 경기였고, 이 두 팀은 재작년 시즌이었죠.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붙었어서 피닉스 선즈가 승리를 하기도 했었고요. 지금 카와이 레너드는 오늘도 20분 뛰었어요. 딱 본인의 출전 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할 건가 봐요, 당분간은. 그리고 정규 시즌 자체에서 그렇게 많이 무리를 할 것 같지가 않아요. 정말 희한한 선수입니다. 좀 몸이 느려지기도 한 것 같고. 오늘 마커스 모리스가 굉장히 고군분투했습니다. 14개 던져서 10개를 집어넣는 야투 감각을 보이면서 22득점. 폴 조지가 조금 부진했죠. 11개 야투밖에 일단 던지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피닉스 수비에 집중 견제를 받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경기력을 보여줬던 LA 클리퍼스였습니다. 피닉스 선즈가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자, 내일 경기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내일 경기입니다. 내일 경기 예상을 이제 해보도록 할 텐데, 자, 8경기네요. 8경기, 진짜 잘하고 싶습니다. 8경기 중에 목표 5경기 이상, 5경기 맞히면은, 8경기 중에 5경기 맞히면 62.5%거든요. 60%는 맞춰야지 제가 이제 체면이 쓰는데, 필라델피아와 인디애나의 경기, 필라델피아의 홈에서 펼쳐집니다. 다시 한번 필라델피아. 내일 필라델피아가 첫 승 거둡니다. 그리고 엔비드가 활짝 웃으면서 인터뷰합니다. 족저근막염이 있기는 했는데 한의원 가서 침 맞고 괜찮다 허허 웃으면서 이제 시작하겠다 라고 드립을 날리면서 웃으며 경기장을 나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필라델피아가 승리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토론토와 마이애미가 리턴 매치를 갖습니다. 두 팀 다 나란히 1승 2패인데 지금 스카티 반즈가 다쳤어요. 이 경기는 지난번에 마이애미 히트가 이겼는데 저는 내일은 토론토 랩터즈가 이길 것 같아요. 원정이지만 다시 한번 랩터즈가 좀 심기일전을 해서 시약함과 어떤 프레드 밴블릿을 중심으로 해서 으쌰으쌰 해서 마이애미를 이길 것이다, 토론토가. 그리고 프레셔스 아치우아가
반지 대신 나와서 골밑을 완전히 장악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올랜도 매직과 뉴욕 닉스가 메디슨 스퀘어 뉴욕 닉스의 홈구장이죠. 그래서 맞붙는데 저는 내일은 뉴욕 닉스가 승리를 할 것이고 제일런 브런슨이 닉스 데뷔 이후 최고의 많은 득점을 펼칠 것이다. 20득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올랜도는 4연패에 늪에 빠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빅매치입니다. 보스턴 셀틱스와 시카고 불스의 경기. 시카고가 이제 홈에서 경기를 펼치는데 이 경기 저는 시카고 불스 픽하겠습니다. 보스턴이 지금 제이슨 테이텀도 너무 폼이 좋고 하지만 내일은 야투가 조금 이제 난조를 보이는 날이 어떤 사이클이 올 때가 됐고 시카고가 홈에서 이번에는 승리를 거둘 것이다. 잭 라빈이 지난번 경기에서 복귀를 했고 내일은 더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카고 불스가 승리를 거둘 것이다 라고 감히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유타 재즈와 휴스턴 로켓츠. 유타는 3전 전승이고 휴스턴은 3전 전패. 저는 내일은 유타 재즈가 또다시 승리를 하면서 4연승, 파죽의 4연승을 거둘 것이다. 물론 마이크 콘리 같은 선수들을 쉬게 할 것이지만 마카넨도 쉬게 하려나? 하지만 유타 재즈가 승리를 거둘 것이다. 그러면서 4연승, 그리고 휴스턴 젊은 녀석들에게 엉덩이를 걷어차주면서 아직 멀었다 너희들은. 그러면서 이 둘도 탱킹 레이스를 할 수 있는 팀들의 대결인데 휴스턴이 패배한다 홈에서.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브루클린 네츠와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대결 빅매치입니다. 모란트 대 듀란트, 란트 대전이죠. 란트 대전 저는 멤피스가 승리를 거둘 것이다. 브루클린 네츠의 빅3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멤피스의 그 젊은 피들에게 혼쭐이 나게 당할 것 같아요. 자모란트, 데스먼드 베인, 내일은 딜런 브룩스가 나올 수도 있는 노릇이고요. 그리고 스티븐 아담스의 보드 장악 능력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브루클린 네츠가 조금 호되게 당할 것이다. 그래서 멤피스의 승리를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미네소타의 대결. 이거는 글쎄요.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비록 지난번에 필라델피아를 꺾으면서 2승 1패지만 그래도 이건 미네소타가 이길 것 같습니다. 미네소타의 홈경기이기도 하고 카렌 서니 타운스나 루디 고베어의 그 높은, 그리고 오늘 완전히 터졌던 앤서니 에드워즈의 그런 감각이 또다시 불을 뿜으면서 내일은 손쉽게 미네소타가 이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요 두 팀도 굉장히 사연이 많은 팀이죠. 덴버 너게츠와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 만났다 하면 명승부를 연출하는 팀이고 데미안 릴라드가 오늘 완전히 폭발을 하면서 더욱더 올 시즌을 기대케 합니다. 포틀랜드는 지금 3전 전승이에요. 그리고 덴버 너게츠는 2승 1패인데 이 경기 기세를 이어가면서 포틀랜드가 홈에서 승리를 할 것 같아요. 데미안 릴라드가 오늘같이 폭발하진 않겠지만 이 선수가 불이 붙기 시작하면 이 핫핸드가 며칠 계속 가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가 데미안 릴라드가 다시 한번 좀 폭발하고 나머지 앰퍼니 사이먼스가 오늘 부진했지만 내일 또다시, 왜냐면 니콜라 요키치가 빅맨으로 있으면 당연히 요키치는 훌륭한 선수지만 그 선수로 인해서 상대팀에게 스페이싱 이런 공간이 많아지게 돼요. 근데 가뜩이나 포틀랜드 같이 외곽에 훌륭한 자원들이 많은 팀 같은 경우는 그것을 10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덴버가 많은 3점 슛을 허용하면서 내일은 승리를 헌납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 있을 경기들까지 한번 예상을 해봤고요. 점점 또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부상 선수가 나오고 있지만 부디 이제 최대한 부상 선수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일도 지금 재밌는 경기가 굉장히 많은데 저도 또한 기대를 하면서 내일 경기를 관람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했고요. 판타지 리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